오늘 인사 담당자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잡드림 연구소의 대표 강민혁입니다. 아마도 취업 유튜버 강민혁으로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너무나 반갑습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참석자분들의 그런 뜨거운 열기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현재 1층과 3층에서 151개 기관의 상담 부스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 모두의 염원인 공공기관 취업 성공에 이를 수 있도록 저도 간절히 응원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또 기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마도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 토크 콘서트를 가장 좋아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진행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귀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그 주요 공공기관들의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참석을 좀 해주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을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귀한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 인사부 최윤수 대리님,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실의 장용운 대리님, 서민금융원 인재경영실의 윤선영 과장님,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처의 김대현 과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약간 경직되어 보이거든요.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네 분을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 옆부터 한 분씩 간단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BK 기업은행 인사부 최윤수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유익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정보 전달드리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재경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용훈 대리라고 합니다. 저는 19년도 입사자이고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민금융진흥원 인재경영실 윤선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19년도에 입사해서 올해 6년차 과장이고요. 여러분들의 서민금융진흥원 채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모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처 김대현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연차가 많이 된 것 같은데 16년에 입사를 했고요. 그 채용 업무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정보를 많이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주어진 시간 내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는 그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질문들을 네 분께 드리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첫 질문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네 분에게 다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취준생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고 반대로 우리 담당자분들은 항상 받았던 질문일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4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상담 부스들도 운영하고 계시고 채용 설명회도 진행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좀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들이 2024년도 채용 계획과 그리고 올해 각 기관이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소기업은행 최윤수 대리님부터
차례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2024년 채용이 아직 구체화되진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입행원 공채의 경우에는 저희 상반기, 하반기 총 합쳐서 300명 내외로 채용을 진행할 것 같고, 그리고 청년 인턴의 경우에는 상반기 합쳐서 총 700명 내외의 채용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요 이슈로는 지금 현재 디지털 전환을 저희가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저희 기업은행의 주요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저희 기업은행의 어떤 디지털 플랫폼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집중을 해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구축한 플랫폼과 인프라를 통해서 어떤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전행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캠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데요. 그래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채용하고 또 일정도 유사한 일정으로 진행하고자 계획 중에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73명 최종 채용되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채용 예상되고요.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도 상하반기 합쳐서 약 130명 내외로 아마 채용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새출발 기금이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올해 들어서 그 새출발 기금 지원 자격 요건 중에서 코로나 피해 입증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원 대상이 더 늘어났기에 2024년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고요. 또한 부동산 PF 정상화 부분에 있어서도 캠코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에 올해도 아마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 캠코 올해 신년사를 참고하시면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올해 연간 채용 계획이 아직 수립되기 이전이어가지고요. 정확한 채용 규모를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일반직을 종합직, 전산직으로 나눠서 한 10명에서 13명 정도 채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업무지원직이라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렬이 있는데 해당 업무지원직도 9명 정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많이 상관없을 수도 있긴 한데 저희는 금융전문직이라고 금융기관에서 20년에서 25년 정도 근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뽑는 직렬도 있는데요. 해당 직렬도 9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는 이제 채용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3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채용 공고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 초에 필기 시험을 거쳐서 4월 말에서 5월 초경에 1, 2차 면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채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채용 공고 올라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기관 주목 이슈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민금융 상품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도 하면서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고 있는 점도 전산직열에 이제 지원하실 분들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연 250명 신입사원을 채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은 70명, 그 다음에 체험형 인턴은 약 650명 해서 총 970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저희가 좀 많은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채용 계획에서. 그게 서류 전형이나 필기 전형에서 좀 직무 역량을 좀 더 강화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정리를 해서 채용 일정하고 같이 홈페이지에 한 2월 중에 띄워드릴 거니까 저희 LH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를 좀 자주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올해 또 사업적으로 주안점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민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도시 개발을 다 책임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나 주거 안정이 좀
요새 좀 이슈가 좀 많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연말에 좀 그 불거진 게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올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또 그 외에도 3기 신도시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도시 개발 그리고 주거 안정에 힘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저희 채용 계획은 신입사원 기준으로 한 7월 정도에 공고가 올라올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채용 계획도 계획이지만 각 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들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소서나 면접에서도 기관에 대한 관심을 어필할 때 함께 좀 활용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신년사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꼭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개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H의 김대현 과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질문은 홈페이지에서 그 취업 준비생 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신 겁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사의 청년 인턴을 준비하는 20살 청년입니다. 기관이 선호하는 인재상과 선호하지 않는 지원자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입사를 위해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이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저희가 선호하는 인재상은 우선 기관 공식 인재상이 소통, 그리고 성과, 도전, 그리고 공익이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재, 이렇게 인재상을 삼고 있는데, 사실 채용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 소통, 성과, 뭐 도전, 공익을 다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 직무 역량을 갖추셔가지고 채용 전형 필기 전형을 서류 전형과 필기 전형 통과하시고 이제 면접 전형에서 내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다, 또는 그 다음에 뭐 직무 역량도 갖추고 있고 또 도전 정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왔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선호하는 인재상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제가 말씀드린 인재상과 좀 반대 개념으로 보시는 것과 추가적으로 좀 성실하지 않은 태도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입사 지원할 때도 저희가 공고문에 충분히 안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게 작성을 하신다든지, 저희가 절대 하지 말라는 것들 하셔가지고 좀 뭐 탈락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인재상 그리고 성실성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역량을 갖춰야 하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직무 역량이 가장 중요하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 직렬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직렬에 맞는 그 자격증이라든지 뭐 전공 준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되고, 뭐 내가 어떤 직렬을 좀 준비해야 될지 좀 막막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채용 공고문 보시면 작년 기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참고해 주셔가지고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 추가적으로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상담부스 와주시거나 또는 저한테 저희 홈페이지 제 번호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직무 역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게 큰 힌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자산관리공사 장용훈 대리님에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캠코의 면접이 너무 어려워서인지 이 면접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취준생들이 모르는 면접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는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면접 때 중요한 부분은 뭐 당연히 직무 역량 이런 거 너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캠코에 대한 이해도를 조금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본인이 준비한 거에만 집중을 해서 뭐 그 분야의 사업만 얘기한다거나 마치 캠코가 그 일만 하는 회사인 것처럼 답변을 하시거나 뭐 준비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캠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보다 뭐 그 중에서 본인이 역량이나 본인의 경험에 비추었을 때 이 직무가 더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여러 가지 공익적인 목적의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들을 왜 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조금 깊이 있는 차별성 있는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피해야 될 부분은 뭐 여러 가지 습관이나 있겠지만 답변을 조금 너무 길게 장황하게 다 설명하시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은 물어본 거에 대한 핵심만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 오는 꼬리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리님처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주시면 정말 면접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성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이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윤선영 과장님께 좀 여쭤볼 텐데요. 그 많은 분들이 합격자의 공통 역량에 대해서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선발한 신입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 역량은 무엇인지, 또 인사 담당자의 시선에서 이 채용의 합격자와 탈락자를 가르는 가장 큰 역량은 무엇인가요? 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맨 첫 번째 공통 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직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감과 도덕성을 높게 사는 편입니다. 이제 저희 기관이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다루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관인 만큼 기관의 사회적 책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역할이 각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입사했을 때 각 분야에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심도 깊게 고민한 지원자들을 주로 선발하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가르는 한 가지 역량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태도 부분인데요. 기관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2차 면접에 올라가게 되시면은 대부분의 면접관 분들이 이제 임원진에 속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회사에 대한 애정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체감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텐데 저희 합격자 사례를 한 2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전국 한 50개 정도의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수도권에 있는 센터들을 몇몇 개 방문을 해보시고 현장 상담하는 직원과의 인터뷰를 잡고 난 후에 이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 어필하신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2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 인턴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인데 그때 입사를 했을 때 본인이 속한 부서 외에도 전 부서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찾아가서 현재 기관이 당면한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저희 기관에서 어떤 인재상들을 원하는 것 같은지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서 그것을 또 면접에서 어필하신 지원자가 있었는데요. 2분 다 굉장히 좋은 점수로 저희 기관에 들어오실 수 있었고 이런 똑같은 경험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 기관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실 수 있는 본인만의 경험이나 특화된 이제 강점 같은 것들을 잘 마련하셔가지고 어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관에 대한 열정,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중소기업은행 최윤수 대리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도 좀 궁금한데요. 비전공자의 비율이 궁금하다. 그리고 비전공자가 귀사를 지원하게 된다면 조언해주고 싶은 팁이 있는지, 그리고 이분은 또 세부적으로 제가 전공이 전기 전자 쪽인데 IBK 금융 쪽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공대생이 취업한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있다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 궁금하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그 비전공자 통계는 따로 내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내지 않는 것 자체가 일단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입행하시는 분들 보면 뭐 무용학과부터 해서 뭐 항공서비스학과, 또 뭐 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이렇게 정말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입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전공자라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또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전공자분들은 아무래도
저희 필기 시험에 경영 경제 과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필기 시험 준비 과정에서는 조금 불리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넉넉히 잡고 준비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23년 하반기 공고문을 참고해 보시면 그쪽에 가점 대상 자격증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기 시험에서 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가점 대상 자격증 확인하셔서 미리 취득하실 수 있는 자격증 취득하시고 필기 가점 받으신다면 필기 시험 합격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조금 빠르게 가보려고 합니다. 사전에 받은 공통 질문 중에서도 좀 흥미로운 질문들을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 한 기관씩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이번엔 좀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예를 든다면 55세 여성인데 취업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40대도 신입으로 입사가 가능한가요? 신입 나이 제한이 몇 살까지인가요?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단녀인데 이 블라인드 베이스인 공기업에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나이 제한이나 선입견이 없는 것인지 이 질문은 중소기업은행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기업은행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이나 성별이나 뭐 가족관계, 출신 지역, 전공, 학벌 이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입행하는 제 동기들만 봐도 띠동갑도 있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나이대 신입행원들이 입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본인이 나이가 좀 걱정되신다고 하시더라도 위축되지 마시고 꼭 지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세대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근 입사하는 MZ 세대들과 일하다 보면 어떤 게 좀 좋고 또 어떤 게 좀 불편한지 그런 느낀 점이 좀 궁금하다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실제로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서민금융진흥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설립된 신사회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 그리고 MZ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조직 문화가 상당히 개방적인 편이라는 점과 이제 본인의 의견을 사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서 업무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점은 제가 MZ 세대여서 그런지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와 이제 밑에 말단 직원까지 다 함께 화목하게 지내는 기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MZ 세대와 기존에 있는 기성 세대 간의 소통을 어떻게 조직 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느냐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그런 질문이어서 이따가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가고 싶은 기관의 상담 부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는지 많이 여쭈어 보시면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할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인턴에 관한 질문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인턴 경험이 없는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 인턴 경험이 없는데 어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올해 공공기관이 정규직을 늘리기보다는 인턴을 늘린다고 하는데 금융 공공기관도 그러한지요? 그리고 금융권이나 은행권 인턴 경험이나 대외 활동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질문은 자산관리공사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두 번째 질문이었던 금융 공공기관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기관은 그래도 신입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고요.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한 10% 정도 더 증가한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그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턴의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인턴 경험이 없고요. 따로 대외 활동을 한 적도 없었지만 저는 그래서 기업 분석, 그러니까 캠코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갔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는지 이런 걸 저만의 답변을 많이 연구했던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유효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 인턴이나 뭐 금융 인턴, 금융 경험, 그 경험을 한 것 자체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그 경험이 있는 게 관련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본인이 가진 사소한 경험, 뭐 예를 들어서 축구 동아리 총무를 했다. 저는 이런 거조차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코가 원하는 역량,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얻은 역량을 매칭시키는 한번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소한 경험이더라도 기관의 특징에 맞춰가지고 잘 연결할 수 있다면 충분히 또 여러분들만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기관을 향한 애정과 울분이 담긴 질문입니다. LH를 더 좋아하고 싶은데 계속 떨어지는 저에게 스스로 너무 화가 난다.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도시주택공사 김대영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질문을 주신 분께 제가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좀 LH는 더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들어보면 LH에 계속 지원을 해주시는데 계속 떨어지시니까 좀 슬럼프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슬럼프는 취업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겪어본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슬럼프 극복하기 위해서 좀 패턴을 좀 만들어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어떤 패턴이었냐면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좀 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극복이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로 가면 아무래도 좀 계속 화가 쌓이고 계속 화가 쌓이면 또 공부도 잘 집중이 안 되고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스트레스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LH 싫어하지 마시고 LH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고 LH 입사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기관별 개별 질문을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면접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업은행의 역량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1차 실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합격 포인트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최윤수 대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면접 시험에서 저는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준비를 했냐면 일단 토론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소에 좀 신문들을 읽으면서 기사들을 읽고 그냥 읽고 끝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읽고 저만의 생각을 좀 한두 줄이라도 적는 방식으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표정이 많이 긴장하거나 그러면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좀 많이 굳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피드백을 많이 받고 그 점을 좀 반영하려고 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로는 좀 블라인드 채용을 저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실수로 학교명이나 전공명을 뭐 한두 번 말하는 것 정도로 저희가 뭐 탈락시키고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의도성을 가지고 그거를 계속적으로 어필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계속 드러내려고 노력한다든가 그러면은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불이익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그 점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죄송한데 혹시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1차 이제 실기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합격 포인트. 예. 네, 저희가 23년 하반기부터 좀 면접이 바뀌어서 합숙 면접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뭐 토론, 롤플레잉, 인터뷰, 그리고 뭐 팀활동 평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1박 2일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지원자분들이 좀 마지막에는 집중력을 잃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좀 지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실기 시험까지 오게 되시면 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좀 본인의 역량을 끝까지 잘 보여주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관람객 여러분들도 오늘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너무 열심히 정보 수집도 하고 상담도 하시느라고 지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보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약간 좀 지쳐 보이시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힘내시고 끝까지 버티시면서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주시는 팁들 많이 얻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향한 조금은 또 심오한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분은 이제 심리학 전공자이신 것 같습니다. 심리학 전공 학생이 신입으로 입사하려면 어떤 부분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전공과 연결해서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 어느 기업을 가나 소위 이상과 현실, 진로와 직업 관련 미스매칭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가요? 라고 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은데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심리학 전공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도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기관이라서 전공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기관 특성을 생각했을 때 어려운 분들을 돕는 기관인 만큼 이제 대면 상담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대면 상담을 본인이 임하게 되었을 때 심리학에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뭐 상담 매뉴얼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스매칭 현상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개인이 느끼게 되는 미스매칭 현상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그런 개개인이 느끼는 괴리감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단 진로하고 직업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직원들이 꽤 있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일제, 비전일제 학위 과정이라든지 뭐 외국어 교육, 그리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연수 휴직이라든지 자기개발 휴직 같은 것들을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신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직원들이 재민 업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제 심리 상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요가라든지 뭐 DIY 키트 만드는 작업 같은 것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지금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따로 대본에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궁금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볼 것 같은데요. 실제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내가 정말 원했던 것, 하지만 기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래도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는 것 사이에 괴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속된 말로 약간 현타가 온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취업 선배로서 편안하게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처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좀 이겨내면 좀 좋은 어떤 그런 자기만의 어떤 방법이 있다면은 간단하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 취미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전체 하루에 8시간 이상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느끼는 괴리감 같은 것들이 본인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활용한 등산을 한다든지 이제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린다든지 사람을 만나는 것들을 해가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외적으로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내적으로는 이제 다양한 경제나 경영 지침서 같은 거를 읽으면서 부족한 역량 같은 것들을 좀 더 채워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더 숙련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스펙과 관련된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 신입사원 뽑을 때 경력과 자격증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는지, 그리고 금융 공공기관은 다들 스펙이 좋을 것 같아 좀 고민이다. 제가 취업하려면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좋은가요? 이 부분은 캠코의 장용훈 대리님께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질문 경력과 자격증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둘 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가진 경력이든 자격증이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잘 풀어야 장점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참고로 저는 금융 관련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었고 완전 신입이었고요. 흔히 말하는 뭐 스펙이라 할 것도 딱히 없었어요. 뭐 저도 합격한 거 보면은 정말 확인이 되실 텐데 저는 뭐 경력은 어차피 지금은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뭐 경력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격증이나 아까 말한 스펙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그것보다는 필기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금융공기업은 필기를 합격해야 진짜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필기 합격선이 돼야 뭐 면접장에 가봐야 내가 말하다 보니 소재가 부족하다 이런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걸 본인이 느껴야 좀 더 주도적으로 찾아서 경험을 하고 경력을 쌓고 스펙을 만드는 거지 그냥 남들이 다 했던 거 똑같이 한다고 해서 면접장에서 좋은 효과를 내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든 자격증이든 다른 스펙이든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필기에 집중하시고 그 후에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직접 찾아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우리 대리님께서 그 필기를 준비하셨을 때 본인만의 어떤 준비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캠코어를 좀 준비하시는 혹은 금융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드릴 수 있는 또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필기를 준비한 방법은 일단 캠코어가 객관식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할 때 집중력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과감하게 포기했고요. 기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책 읽듯이 회독을 엄청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사실 객관식이라는 게 빈 종이에 제 생각을 적는 게 아니라 내 주어진 보기를 보고 답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회독수를 많이 가져가는 전략을 선택했고요. 또한 아마 저는 경영직렬인데 CPA 강의로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객관식 교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객관식 교재들을 많이 활용해서 기본서 5회독, 뭐 4회독 정도 한 후에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부족했던 부분은 기본서 보면서 다시 개념 익히고 이렇게 했던 게 유효했던 것 같고요. 또 혹시 질문이 하나 더 있으시죠? 뭘까요, 여러분들? 네, 저는 그럴 수 있는 노하우는 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 뭐 저도 이제 저희 학생들 실제로 통계를 한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캠코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공기관 합격했던 600명 정도의 학생들의 이 실기 관련된 그 공부 방법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회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공통적으로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회독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적용하시면 너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2024년 가장 중요하거나 집중하는 사업 어떤 게 있는지 LH의 김대현 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토지주택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안정이라든지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업무도 많이 하지만 주거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것 같습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세 사기라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부실 뭐 PF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희가 좀 매입을 해서 이제 그 뭐 전세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홈페이지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보도 자료들을 저희도 배포를 하고 많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도 자료도 많이 보시면 LH가 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취준생 입장에서 또 과장님께 좀 질문을 좀 주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이제 이 기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상당 부분 이 의문이 해소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처음 그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용어도 좀 어렵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해 주신 어떤 보도 자료라든지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정보 수집의 경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약간 수준별로 이게 정말로 지금 7인이다
그러면은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사보를 먼저 읽어본 다음에 LH에 좀 더 친숙해져야 되는 것인지 혹시 그렇게 좀 추천하고 싶은 그런 단계가 좀 있을까요? 처음 아예 모르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우선은 제 생각에는 저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서 또 주요 사업이라고 또 분류를 해놓은 게 있고 용어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회사에서 어떤 용어로 어떤 사업들을 풀어나가는지를 좀 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또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사보는 조금 딱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보는 나중에 면접 준비하실 때 정도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사전에 주셨던 질문들을 제가 편안하게 담당자분들께 좀 질문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장내에 계신 분들에게도 궁금한 것들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것만큼은 꼭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생각을 해두셨다가 잠시 뒤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면 그때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브 생중계 중인데 여러분들은 뒷모습만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초상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앞에서 이제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좀 질문을 좀 해주셨던 부분에 좀 이어서 제가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중소기업은행의 최윤수 대리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준비된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궁금한 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좀 긴장하면 좀 경직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은행권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인상도 좀 이렇게 환하게 웃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드백도 좀 받으시고 연습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인상이라든지 뭔가 너무 긴장된 영역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취준생 분들한테 좀 응원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긴장되는 거는 진짜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자기의 모습을 진짜 다 못 보여주고 나올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본인만의 방법을 좀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만의 방식을 좀 공유를 드리자면 저는 일단 면접 가기 전에 코인 노래방을 혼자 갔습니다. 코인 노래방을 가서 가장 자신 있는 노래를 한 두세 곡 정도 샤우팅을 하고 나오면은 좀 자신감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을 때 제가 확실히 긴장을 좀 덜했고 좀 더 자연스러운 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방식을 사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만의 긴장 푸는 방식을 좀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코인 노래방 가지 마시고 본인만의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면접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또 자신감도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서민금융진흥원의 윤선영 과장님께도 또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금 답변을 좀 들으면서 지금 거의 AI 수준으로 답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과장님처럼 이렇게 좀 전달을 잘할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좀 스피치를 좀 잘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는지 또 본인이 또 이렇게 훈련한 방법이 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업은행의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어떻게 할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 뭐 방에 누워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그려보는 걸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에 면접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책상 위에 인형들을 한 명씩 다 앉혀놓고 거기에 이제 저희 기관장 그때 당시 기관장님하고 부원장님 이렇게 사진을 오려서 거기다 붙여놓고 예비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저희 부원장님이나 뭐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면접을 보세요. 그러면은 일단 친밀도 부분에서
해서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엄청 많이 긴장은 하지 않고 이제 편하게 면접에 임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 스터디 얘기도 공통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다양한 분들과의 면접 스터디를 한 개 말고 여러 개를 잡아가지고 여러 개의 이제 면접 스타일을 좀 경험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 면접 말고도 PT 면접이나 이제 상황 면접 같은 롤플레잉 같은 것들도 열심히 도전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들은 이제 여러 기관들을 돌면서 저도 합격을 한 면접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면접들을 돌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면접관들 표정이 어떤 것 같더라라는 것들을 저 스스로 피드백 삼아서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 장영훈 대리님께 또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그 금융 공공기관을 준비하다 보면 캔코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금공도 같이 준비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캔코만의 어떤 진정성을 좀 보여주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실제 면접에서도 이런 캔코에 대한 진정성 어떻게 좀 다른 기관 지원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정말 캔코에 가고 싶다 이런 걸 좀 어필할 수 있을까요? 사실 맞죠. 저희 캠코에 지원을 하지만 다들 다른 금융공기관 다 준비하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결국 공사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만큼 캠코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말로 오고 싶다 해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쏟고 이 회사를 이해하려고 했느냐는 결국 공사 이해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실적으로 필기 합격하고 면접 일정이 잡히기 전까지 캠코에 대한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하시는 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필기 합격하시고 면접까지의 차이가 그래도 1, 2주 정도 있으니까 이때만큼은 조금 시간을 갈아 넣는다는 생각으로 캠코 공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답변 꼭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캠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또 약간 좀 걱정이 좀 되는 게 이제 추가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열심히 분명히 공부했거든요, 이 기업에 대해서. 근데 막상 면접에 가면은 내가 이 캠코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의외로 많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내가 캠코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좀 이렇게 녹여낼 수 있는 뭐 그런 방법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심층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솔직히 어떻게 유도를 해야 되는지 딱 정답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 사업과 관련된 주제가 애초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깊이 있게 답변을 하시면 면접관 분들이 다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이해는 결국 PT 면접까지 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대현 과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LH 하면은 약간 좀 아무래도 좀 안정과도 좀 관련이 좀 있고 해서 좀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과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또 유머러스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게 이게 우리 담당자님의 컨셉인지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든지 실제로 이런 성향들이 굉장히 또 도움이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개인 견해도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그 담당자 저의 성향은 저는 좀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라서 좀 약간 자연스럽게 했던 거고 우선 저희 회사의 업무라는 것 자체가 좀 이제 뭐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단은 주택을 짓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조성 공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현장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좀 딱딱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성향이 뭐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일을 못 한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은 상관없고 다만 이제 업무를 하실 때는 이 업무에 집중을 해가지고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사실 이제 작년에 저희가 조금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재발 방지책들도 많이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 성향과 업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업무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만 노력하실 수 있는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우문에도 현답으로 잘 답변을 좀 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한번 해볼 텐데요. 각 기관당 좀 공평하게 좀 질문을 제가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혹시 장 내에 계신 우리 관람객 여러분들 중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면 있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제 마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그 NCS를 공부하는데 학원을 좀 필수적으로 다녀야 되는지 혹시 네. 여쭤보고 싶은데 아니면 충분히 인강 독학으로도 혹시 충분히 가능한가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무래도 필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또 대리님께서도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기관의 의견이 아니라 개인의 그냥 의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요. 저도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희는 필기에 NCS가 없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를 안 했었어요. 네, 직업기초 능력에 대한 부분은 기관마다 상이한데 제가 이제 필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난처하게 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하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고 싶으신 담당자분이 계신가요? 제가 답변 네.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NCS를 이제 16년도부터 도입해가지고 꾸준히 보고 있고, 근데 NCS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가시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인강으로도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회독을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고 그 문제를 많이 풀어 보시는 거. 근데 저는 이제 그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저는 다양한 문제를 많이 중에서는 다양한 문제. 왜냐하면 그 기관마다 또 특색이 더 다르고 유형이 또 다르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시고 회독도 많이 하시고, 근데 학원까지 가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라보고요. 개인적으로도 NCS 필기를 준비하실 때 처음에 너무 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풀이 방식을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풀이를 잘할 수 있는 꼼수를 빨리 익힐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처음에는 빠르게 점수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일정 수준이 되고 나면은 좀 정체되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저희 학생들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단은 조금은 느리더라도 기본기에 대한 이해도 그런 걸 갖춰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셨던 문제풀이 방식을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본인이 좀 스타일에 맞는 그런 방법을 좀 적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까지도 드려봅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말씀 오늘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 한능검이라든가 아니면 커말 같은 우대사항 자격증이 있는데 지금 이미 일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이 시작되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러한 자격증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 분석과 자소서를 먼저 넣는 게 좋은지, 아니면 다음 시즌에 넣더라도 우선 자격증을 먼저 우대사항을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이 질문은 이 세 분 중에서 혹시 답변하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은 먼저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네,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제가 첨언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격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직무적합성 평가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자격증별로 배점을 득점이 있는데요. 그 한능검이나 이제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제 뭐 커마이 같은 경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사실 아무 자격증을 기재하지 않으셔도 경력이나 이제 교육 사항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하시면은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 채용할 때 지금 열려 있는 공채 먼저 준비하시고 중간중간에 시간이 남으실 때 해당 자격증 취득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기업은행은 한능검이 가점 대상 자격증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그래서 한능검 1급 같은 경우에는 3% 가산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좀 필기 공부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상태라면 자격증을 먼저 좀 준비를 하셔서 가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준비를 한 다음에 지원할 거냐, 아니면 일단 지금 갖고 있는 거 갖고 지원을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좀 추천드리긴 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평가하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음번에는 오히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산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들을 부정하시고 지원을 아예 안 하는 거는 아예 가능성이 0%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원해서 떨어진 다음에 다음번에 지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미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준비가 덜 됐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좀 갖춰진 부분들 지원 자격에 해당된다면 일단 지원을 하시면서 내가 정말 부족한 게 뭔지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 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만 제 말은 참고만 하시고 우리 인사 담당자분들의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뒤에 있는 분한테 일단 먼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전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중고 신입이라서 지원을 하게 될 경우 경력이 드러나서 블라인드 채용이라 할지라도 그 신입 직원 모집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파릇파릇한 신입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지 아무래도 아닌 거를 알고는 있지만 30대가 넘어가니까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면접 때 긴장을 많이 경우 그런 티가 나게 되는데 떨리다거나 그런 좀 긴장한 태도 정도도 감점의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중고 신입이신데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지원 단계에서 생신입에 비해서 오히려 밀리는 게 아니냐. 사실 생신입들은 지금 경력이 없어서 걱정인데 중고 신입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리님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경력사항을 기재를 안 하셔도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말에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 그리고 사실 경력이 있으시다고 해서 신입생보다 경쟁력이 약하다 절대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 동기 중에서는 제가 19년도 입사자인데 동기 중에 44살 분이 있으셨거든요. 다른 회사를 두세 군데 다니셨는데도 저랑 합격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그 본인이 긴장할 때 좀 이렇게 좀 티가 나는 약간 그런 부분이 큰 감정이 되느냐 그런 거 말씀 주신 거죠? 이 부분도 혹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긴장하는 티가 많이 난다 그래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닌데요. 사실 근데 긴장을 하다 보면 본인이 준비해왔던 말을 다 못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긴 한데 긴장한 것 자체로는 저희가 뭐 마이너스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저희도 그 지원자분들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거를 익히 알고 있어서 저희는 실기시험 때 이제 평가 시작하기 전에 팀 활동 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한 체육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분들이 좀 긴장을 풀 수 있도록 배려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기업은행도 한번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크 콘서트가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1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가지고 더욱더 유익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많은 조언을 주신 네 분의 인사 담당자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오늘 행사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